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주 달라스 출장소 박정식 영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박정식 영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델러스 출장소의 박정식 영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처음 저희 방송국에 오셨잖아요. 예. 네, 어떠신가요, 지금? 지금 되게 떨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내색하지 않고 계신데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세요. 델러스 부임기계 그 DKN의 라디오를 통해서 한인사 인사드려 나왔고요. 지금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은데 한국판이 우리 한인분들 잘 뭉치셔가지고 꼭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달라스에서 이제 한인 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와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랬군요. 떨리신다고 하기엔 너무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보니까 우리 영사님,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막 거쳐 오셨어요. 이력이 대단하신데, 먼저 공무원이 된 그 계기와 공관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제 경우는 그 민간에서 사회생활을 한 12년 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들어오게 된 사례가 됐는데 늦깎이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민간에서 금융기관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그 남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 나이가 한 40대 때 다시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네. 전직한 케이스가 됩니다. 아니, 요즘 사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 예. 면에서 어떤 귀감이 될 것 같은데, 늦가기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굉장히 다시 시작하고 그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뭐 마음가짐 자체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 네. 버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그 민간 기업에 있을 때 그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일단은 제가 그 고민했던 부분은 그 업무를 계속 평생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지금 뭐 남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제가 하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더 보람차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늦가기 공무원이 된 뒤에, 진짜 그 어떤 타인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삶을 사시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여러 공관들을 또 거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디를 좀 이렇게 다니셨나요? 13년부터 지금 스리랑카, 네. 그리고 밴쿠버, 그 캐나다, 네. 이라크 아르빌, 그리고 델라스 영사관이 4번째 공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3년부터 7년 동안 네, 지금 계속 공관 근무를 하고 군데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좀 삶인 것 같아요. 예. 2년씩 거의. 그러다 보면 고국이 너무 그리워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떨쳐내셨어요? 가을에 특히 한국이 그립고요. 지금 가을이에요. 맞습니다. 이따 끝날 때 신청곡 하나 하려고요. 그래서요. 그래요? 주로 네. 음악을 많이 듣고 달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한국에서 연결되는 앱이 있으니까 네네.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담당 업무가 어떤 것들을 담당하셔서 처리를 하시는지요? 제 주된 업무는 그 영사 민원 업무를 거의 다 제가 다 관장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한국 들어가시는 그 해외 분들을 위해서 그 비자 심사 그리고 경제하고 교육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 그 경제와 교육 업무도 맡고 있다 그러는데 이 경제와 교육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교육 업무로는 저희 그 한글학교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네네네. 경제는 우리 지금 그 지상사분들을 네. 잘 이어주고 정보를 제공해서 코트라랑 같이 협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자, 여기에 근데 달라스에 언제 오신 거예요? 온 거는 8월 24일 날 왔습니다. 아주 찌는 듯한 한더위에 오셨군요. 예. 그렇다면은 이 달라스에 대한 인상이 좀 각별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지금 뭐 그 부임 직전에 근무지가 네. 그 이라크 아르빌이라 가지고 음. 비교를 하면 그 여러 환경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저는 그 스리랑카에서도 되게 그 덥고 습한 지역이었는데 주로. 예,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더운데 가도
더 더운 곳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때 와가지고 이제 달라스의 텍사스의 태양을 딱 맞는 순간 한번 네. 산책을 나갔었는데 아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거의 뭐 온도가 오를 때는 40도로 훌쩍 넘어버리니까. 예, 예. 아, 진짜 사실은 스리랑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라크도 그렇고 그렇게 좀 뭔가 환경이 아주 뛰어나게 좋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런 곳들로 발령이 났을 때 우리 영사님의 심정은 솔직히 어떠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달달 말씀하시듯이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아, 예. 네네. 가족들이 좋은 일단 환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 그렇죠. 예, 예.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험지에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또 보람된 일이 또 있더라고요. 많은 네. 저희 이 선진국보다는 험지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네. 저희 공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좀 넓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력에 비해 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 역할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도울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을 좀 보람차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이고 좀 주체적으로 뭔가 일을 해낼 수가 있군요. 예. 아, 그렇다면 혹시 스리랑카에 가셨을 때 첫 부임지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각오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예. 그곳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인상 깊었던 내가 한 일들 중에 정말 이거는 잘한 것 같다라든지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모든 업무를 다 한 번씩 해봤었는데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해군 사관생도들이 부임하기 이제 임관 전에 네. 전 세계를 돕니다. 돌면서 진짜요? 주요 항구들을 방문을 하는데 네. 해군이 오게 되면은 이제 한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오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민들 문화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체육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 네. 2박 3일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는데 정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 이제 해군 함정에서 이제 경례를 함정에 다 도입을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우리 교민분들은 한국 부두에 모이셔가지고 네. 태극기를 흔들면서 떠날 때 서로 인사를 할 때 제가 떠나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인가 그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네.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데 소름 끼쳐요. 눈물이 찍 나더라고요. 지금 예. 네, 말씀만 들어도 이 감동이 찌릿찌릿하게 막 이렇게 예. 밀려오네요.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박정식 영사님께서 정말 많은 공간들을 다니시면서 쌓인 경험과 어떤 추억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굉장히 여러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라크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살짝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유와 권장렬이 부릅니다. 어깨.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DK는 AM730 여러분은 지금 좋은 아침 4부 주 달라스 출장소 박정식 영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정식 영사님 이제 여러 공간 중에 이라크 아르빌에서 네. 또 업무를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곳이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라크 아르빌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 2004년부터 8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재건 봉사 활동을 펼쳐가지고 네. 우리 한국에서도 좀 잘 알고 있는 곳이고 한국에도 우호적인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2014년에 발생한 아이시스와의 전쟁에서도 활약을 펼친 쿠르드족이 네. 지방 자치 정부를 수립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쿠르드족은 전 세계 3천만 이상의 인구가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에 퍼져 있고요. 네네.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최대 유랑 민족입니다.
그 지정학적으로는 동서로는 이라크 이슬람의 그 시아파인 이란과 시리아와 접하고 있고요. 네. 그 북과 남으로는 수니파인 터키와 사우디가 접해서 종교 분쟁도 심한 곳입니다. 네. 그 게다가 이라크 원유 매장량에서 25%에서 4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그 키르쿠크라는 중요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석유가 처음 발견된 곳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아, 진짜요? 예. 이 지역을 지금 그 쿠르드족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라크 중앙정부와도 그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 영유권 분쟁으로 예. 굉장히 복잡한 곳이군요. 예. 그래도 뭐 쿠르드 주민들의 그 한국에 대한 사랑은 또 각별해요, 보면 또. 아. 그리고 한국 드라마만으로도 그 한국어를 깨우친 친구들을 한 대여섯 명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정말 그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한류 동호회도 만들고 네. 그리고 한국어 강좌를 열어서 제가 있는 동안 2년 동안 같이 수업도 같이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어도 참 케이팝의 열기는 대단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쿠르드족이 있는 곳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그래도 또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겠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안전한 지역에 공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동안에요. 네. 일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뭐 아레벨 프리즌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요. 어쩌면 좋아요. 산모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라크 지역은 그 치안 불안 및 테러 위험으로 그 우리 국민의 여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여행 금지 구역이다. 예. 그래서 가족 동반을 하지 못하는 곳이어가지고요. 그 일이 끝나는 경우에는 이제 혼자 세월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가족들이 항상 그리웠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2년 동안은 혼자 계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세상에나.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구나 이슬람 특성상 네. 돼지고기를 볼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어떤 마음일지 알 것 사람이 같아요. 원래 원초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알 수 없는 허기를 느꼈고요. 때로는 이제 그 스팸 한 조각으로 그 삼겹살을 달래기도 했었어요. 허기를. 약간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진짜 국가 자체에서 그런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금하다 보니까 아무리 외교관 자격으로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 문화와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야 돼서 못 먹게 되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어려움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치안 불안으로 제한된 네. 컴파운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운동량이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어딜 네.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관원이 저하고 저희 총영사님 두 분이다 보니까 네. 모든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업무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날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업무가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몰리게 되면은 좀 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게 동료에는 굉장히 끈끈해지겠어요. 예. 절친되시지 않았어요? 저 맨날 퇴근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업무 얘기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럴 때는 진짜 난감하네요. 그래도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2년 동안이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가족과 이제 단절된 채로 혼자 계셨어야 되잖아요. 예. 한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라크 지역에 오신다 할 때 아내분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걱정들은 많이 했죠. 근데 뭐 어차피 제가 명을 받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공무원으로서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했었고요. 네. 그 어머니한테는 첫 해 1년 동안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마음 아파. 그럼 어디 가 계신 걸로 하셨어요? 그냥 밴쿠버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 어쩌면 좋아요. 근데 말하지 못하는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그 심정이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말씀드렸을 때 어떠셨어요? 네가 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갔으니 잘 마치고 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아내분도 거의 이렇게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샌 날이 많지 않았을까. 시차가 쪽인데. 14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 여기랑 비슷하네요. 예. 네. 14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죠. 그렇죠. 자주 연락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났다, 그 지역이 좀 어지럽다 이러면 굉장히 걱정을 예, 많이 예, 했을 것 맞습니다. 예. 같아요. 우리 영사님은 실제로 그 이라크에 계시면서 2년 동안에 어떤 그런 분쟁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목격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실제로 그 현지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어떻던가요? 현지에서 이제 그런 분쟁 상태가 네. 안성화돼가지고 아, 그 이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 예를 그렇군요. 들면 바로 밖에서 뭐 20, 30km 밖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도 네. 그 안에서는 또 뭐 파티를 열기도 하고 아, 그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지금 사실 팬데믹 시대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다들 긴장하고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더니 이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영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이원화된, 예, 예. 한쪽에선 힘들어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위험한 격전지에서 이제 좀 안전한 여기 달라스로 네. 오셨잖아요.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미국을 오실 때 미국 쪽은 처음이시잖아요. 가족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누셨나요? 일단 좀 힐링할 수 있는 좀 마음의 힐링을 찾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그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네. 이제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네. 젊었을 때 아쉬웠던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 가지고 좀 좀 자아 성찰을 그렇죠, 하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2년의 시간이 굉장히 영사님 스스로에게는 어떤 실보다는 득이 좀 더 많았던 자신의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네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죠 앞으로도요.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의 사실 업무는 뭐 어느 공간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달라스에 오셔서 내가 이런 교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이라크 아르빌에 있었지만은 네. 그 동료들을 통해 가지고 또 제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교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생업의 기반을 잃고 네. 어려움에 처하는 걸 보면서 많은 좀 아쉬움을 가져서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한인 사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무슨 토론의 장이라든지 네네. 감정적인 문제를 그 분노 같은 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감정적인 아쉬움 풀 수 있는 네. 그런 장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있으시군요.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좀 또 그런 대화의 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갖고 또 오실 수도 있겠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영사님들의 어떤 이 개인적인 일인데 우리 이제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분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런 삶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혹시 자녀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힘들어했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굉장히 좋아했는지 매번 환경과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어떤가요? 그 삶이란 것은.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네. 번째는 이제 해외 나가게 되면 이제 언어적, 문화적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또 못 이기게 되면은 뭐 중2병 같은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잘 본인이 극복하고 나면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네. 남들이 겪지 못했던 그 문화적 차이를 잘 겪으면서 네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예, 되고 예, 그런다 예, 보면 예. 남들은 하지 못한 귀한 경험들을 예, 하고 예. 있었던 거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여러 곳을 다니니까 얼마나 좋을까, 신나겠다, 외국어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예, 뭐 예.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내적으로 그 갈등이 어마어마할 거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모든 가족의 희생과 또 이렇게 도움으로 우리 영사님이 또 이 자리 여기 달라스까지 오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사님께서 신청곡을 하나 주셨어요. 이 신청곡을 주신 의미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민분들께 또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네, 예. 제 신청곡은 제가 아까 가을이 되면 한국이 그립다 그랬었는데, 네네. 고은이 이정란의 사랑해요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고요. 네. 위로가 되었던 노래군요. 예, 예. 항상 제가 좋아하던 노래였고, 네. 특히 가을에는 이 노래가 거의 백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우리가 모두 매일 더욱 상황 때문에 생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힘든 상황에서 모두가 감정 노동자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래도 이런 상황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네. 역설적으로 또 코로나 시대에 뭉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뭉치면 안 산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어떤 면에서 뭉치자는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교민사회 구성원 서로가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네. 협조를 하면은 언젠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네네. 한인사회가 잘 뭉치고 화합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부임하셔서 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시고 또 교민분들과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박정식 영사님 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종종 뵐 거니까 그때마다 또 좋은 소식들로 저희들과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